차량 운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블랙박스하고요, EDR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EDR을 활용해서 사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봤죠? 사고 전 운행 데이터입니다. 사고 전 운행 데이터 중에서요, 이 시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요, 사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EDR 활용한 교통사고 분석입니다. 아까 그 표에서요, 시간하고요, 속도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로서요, 충돌 전 주행 속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충돌 5초 전에는 70km/h, 3초 전에는요, 66km/h였었고요. 그리고 0.5초 전에는 60km/h였습니다. 이와 같이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몇 초 전에 몇 km/h인지 그 속도를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속도의 변화가 있으면은요, 가속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충돌 전 차량의 평균 가속도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여기 5초 전부터요, 1.5초 전까지 속도 변화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1.5초 전부터요, 0.5초 전까지는요, 속도 변화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요, 이 속도 변화가 일정한 구간, 즉 이 마지막 구간의 가속도를 산출해 가지고 충돌 전 속도를 구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고 5초 전부터요, 1.5초 전까지는 속도 변화가 일정치 않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사고 1.5초 전부터요, 0.5초 전까지는요, 속도 변화가 일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한 가속도 산출이 더 정확한 충돌 전 가속도를 산출할 수 있겠죠. 먼저 사고 전 5초간 평균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5초 전부터요, 0.5초간의 이 평균 가속도를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이동 시간은요, 5초에서 0.5초니까요, 4.5초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 속도는요, 5초 전인 70km/h일 것이고요. 나중 속도는요, 사고 0.5초 전인 60km/h가 나중 속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 가속도 산출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데이터 보시면은요, 거리 정보가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것은요, 1공식이죠. 그래서 V는 VI 플러스 AT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를 산출할 거니까요,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I는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T는요, 곱하기 관계였죠. 이항하면서 나누기가 되죠. 즉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A는 T분의 VE-VI가 됩니다. VE가 60km/h였었고요. VI가 70km/h였습니다. km/h니까 나누기 3.6해서 m/s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시간은 4.5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4.5분의 60 나누기 3.6 마이너스 70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이너스 0.6이 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고 1.5초 전부터요, 0.5초간 평균 가속도를 산출하겠습니다. 그럼 더 정확한 충돌 가속도가 나오겠죠. 이동 시간입니다. 1.5초에서 0.5초니까요, 1초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 속도는요, 사고 1.5초 전인 62km/h이고요. 그리고 나중 속도는요, 사고 0.5초 전인 60km/h가 됩니다. 자, 평균 가속도 구해보죠. 먼저 거와 같죠. 거리 정보 없으니까 1공식 활용해야 됩니다. VE는 VI 플러스 AT고요. 가속도 구할 거니까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죠. VI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T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됩니다. A는 T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VE가 60km/h, VI가 62km/h입니다.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죠. 그리고 T는 1초입니다. 적용하면요, 1분의 60 나누기 3.6 마이너스 62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이너스 0.56 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를 구한 거 가지고요, 충돌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충돌 5초 전 평균 가속도를 활용한 충돌 속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평균 가속도가요, 마이너스 0.62 m/s의 자승이었죠. 그리고 이동 시간은요, 0.5초에서 충돌까지, 즉 0.0초니까는요, 이동 시간이 0.5초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 속도는요, 0.5초 전인 60km/h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충돌 속도가 나중 속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데이터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거리 정보가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낮은 속도 구할 거니까 이항 정리할 필요 없이 바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VI가 60km/h였으니까 나누기 3.6 해서 적용시키면 되고요. 가속도 A는 마이너스 0.62 그리고 시간은 0.5초입니다. 적용시키면은요. 60 나누기 3.6 더하기 마이너스 0.62 곱하기 0.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6.36 ms 나왔습니다.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km/h가 되죠. 그래서 58.9 km/h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0.5초 전까지는요. 속도 변화가 일정치 않으니까요. 이 가속도가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요. 충돌 1.5초 전에서요. 0.5초 전 평균 가속도를 활용한 충돌 속도를 구하는 것이 더 충돌 속도하고 근접하겠죠. 이때 평균 가속도가 마이너스 0.56ms의 자승이었었고요. 이동 시간은 마찬가지로 0.5초가 되겠죠. 처음 속도는요. 0.5초 전인 60km/h가 될 것이고요. 충돌 속도는 나중 속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거리 정보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이번도 이해하기 전할 필요 없죠. VI가 60km/h였으니까 나누기 3.6 해서 적용하고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0.56, 시간은 0.5초입니다. 적용시키면은요. 60 나누기 3.6 더하기 마이너스 0.56 곱하기 0.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6.39ms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59km/h가 나왔습니다. 이 도표 보더라도요. 1.5초 전에 62km/h, 1초 전에 61km/h, 그리고 0.5초 전에 60km/h였습니다. 1km/h씩 속도가 내려갔죠. 그래서 충돌 때 또 1km/h가 내려가니까 59km/h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동거리 산출입니다. 충돌 1.5초 전에서요. 0.5초 전 평균 가속도를 활용해서 산출한 충돌 속도, 즉 59km/h였죠. 그 속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충돌 5초 전에서 충돌까지 이동거리 산출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5초 전에는 70km/h였었고요. 4.5초 전에는 70km/h였습니다. 속도가 같으니까 등속이겠죠. 그리고 4초 전에는 68km/h, 3.5초 전에는 67km/h, 그리고 3초 전에는 66km/h, 그리고 2.5초 전에는 65km/h였습니다. 이때도 계속 일씩 줄어들었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초 전에서 4초 전에는요. 이 속도 변화가 2km/h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등가속도 구간이죠. 그래서 등가속도 1 구간으로 맞고요. 그리고 4초 전부터 2.5초 전까지는요. 등가속도 2 구간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2.5초 전에 65km/h고요. 2초 전에는 62km/h였습니다. 즉 3km/h가 차이가 났죠. 등가속도 3 구간으로 맞고요. 그 2초 전에는 62km/h, 그리고 1.5초 전에 62km/h니까요. 등속 구간이죠. 그래서 등속 2 구간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1.5초 전에서 충돌까지요. 계속 1km/h씩 줄어들었죠. 그래서 등가속도 4 구간으로 맞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요. 등속 구간이 하나, 둘, 그리고 등가속도 구간이 하나, 둘, 셋, 네 구간이 있습니다. 즉 6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거리를 구하려면요. 이 6구간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등속 구간, 등속 1구간 5초에서 4.5초 전, 그리고 등속 2구간은요. 2초 전에서 1.5초 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가속도 구간은요. 등가속 1구간이 4.5초에서 4초 구간이고요. 그리고 등가속도 2구간이요. 4초에서 마이너스 2.5초까지, 그리고 등가속도 3구간은요. 마이너스 2.5초에서요. 마이너스 2.0초까지요. 그리고 등가속도 4구간은요. 마이너스 1.5초에서요. 충돌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각 구간별 이동거리를 산출한 다음에요. 합산해야 되겠죠. 물론 등속 구간은 등속 운동으로요. 그리고 등가속 구간은요. 등가속 운동 공식을 활용해야 되겠죠. 먼저 등속 1구간 이동거리 먼저 산출하겠습니다. 사고 5초 전부터 4.5초간 이동거리였죠. 이동 시간은요. 5초에서 4.5초를 빼주니까 0.5초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등속도는요. 70km/h였었죠. 그래서 나누기 3.6해서 적용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동거리 D1은요. 등속이니까 D는 VT죠. 그래서 D1은 VT입니다.
이때의 속도가 70 나누기 3.6이고요. 이때 시간이 0.5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70 나누기 3.6 곱하기 0.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9.72m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등가속 1구간 이동거리 산출하겠습니다. D2죠. 4.5초 전부터 4초 전까지 이동거리입니다. 이동시간은요. 4.5초 전에서 4초 전까지니까요. 마찬가지로 0.5초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속도는요. 4.5초 전인 70km/h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 속도는요. 4초 전인 68km/h가 됩니다. 둘 다 km/h니까요. 나누기 3.6해서 ms로 바꿔줘야겠죠. 이동거리 산출하겠습니다. 가속도 정보가 없습니다. 가속도 정보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사고공식이죠.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입니다. 즉 D2는요. 시간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E가 됩니다. 시간이 0.5초고요. VI는 70 나누기 3.6, VE는 68 나누기 3.6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0.5 곱하기 2분의 70 나누기 3.6 더하기 68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9.58m가 됩니다. 다음은 등가속 2구간 이동거리 산출하겠습니다. 사고 전 4초 전부터요. 2.5초간 이동거리겠죠. 이동시간은요. 4초에서 2.5초를 빼주니까는요. 1.5초가 될 것이고요. 처음 속도는 사고 4초 전인 68km/h가 되고요. 나중 속도는요. 사고 2.5초 전인 65km/h가 됩니다. 둘 다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동거리 산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속도 정보 없죠. 가속도 정보 없을 때 활용하시는 공식, 사공식이죠.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입니다. 그래서 D3는요. T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E가 됩니다. VI가 68이고요. VE가 65km/h였죠.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은요. 1.5 곱하기 2분의 68 나누기 3.6 더하기 65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7.71m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등가속 3구간 이동거리입니다. D4가 될 것이고요. 등가속 3구간은요. 2.5초에서 2초 전까지죠. 그래서 이동 시간은요. 2.5초에서 2.0초니까요. 0.5초가 될 것이고요. 처음 속도는요. 2.5초 전인 65km/h 그리고 나중 속도는요. 2초 전인 62km/h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누기 3.6해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동거리 공식이 똑같죠. D는 T분의 2분의 VI 플러스 VE 4공식 적용하면 되죠. T가 0.5초고요. VI가 65, VE가 62km/h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0.5 곱하기 2분의 65 나누기 3.6 더하기 62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8.82m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등속 2구간 이동거리 산출하겠습니다. D5죠. 사고 2초 전부터 1.5초간 이동거리입니다. 이동시간은요. 2.0에서 1.5를 빼주면 0.5초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등속이니까요. 이때의 등속도는 62km/h였습니다.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이동거리입니다. 등속이니까요. D는 VT 적용하면 됩니다. 이때 속도가 62km/h였었고요. 이동시간 T는요. 0.5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62 나누기 3.6 곱하기 0.5가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8.61m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등가속 4구간 이동거리 산출하겠습니다. D6고요. 사고 1.5초 전부터요. 충돌까지 이동거리입니다. 이동시간은요. 1.5초에서 0.0초니까요. 1.5초가 될 것이고요. 처음 속도는요. 1.5초 전인 62km/h 그리고 나중 속도는요. 충돌 속도죠. 59km/h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누기 3.6해서 적용해야겠죠. 이동거리는요. 마찬가지로 가속도 정보 없으니까요. 사고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D는 T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E가 됩니다. T가 1.5초였었고요. VI가 62km/h, VE가 59km/h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5 곱하기 2분의 62 나누기 3.6 더하기 59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5.21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돌 5초 전에서요. 충돌까지 이동거리를 산출할 수 있겠죠. 등속 1구간, 등가속 1구간, 등가속 2구간, 등가속 3구간, 등속 2구간, 등가속 4구간을 전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는 D1 플러스 D2 플러스 D3 플러스 D4 플러스 D5 플러스 D6가 됩니다.
D1이 9.72, D2가 9.58, D3가 27.71, D4가 8.82, D5가 8.61, D6가 25.21m였습니다. 적용시키고요.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89.65m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동 거리를 산출할 때는요. 이 등속 구간, 등가속 구간을 세분화해서 나눠준 다음에요. 각 구간별로 따로따로 이동 거리 산출한 다음에 전부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충격력, 충격량, 충격력의 작용 반영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EDR 데이터는요. 충돌 반영 속도 변화와 충돌 측면 속도 변화를 기록합니다. 즉 X축의 속도 변화하고요. Y축의 속도 변화를 기록합니다. 이때 X축은요. 차량의 진행 방향이고요. Y축은 차량의 측면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DR 활용한 충격력 분석입니다. 위의 사고 전 운행 데이터, 프리크래시 데이터에 사고 차량의 충돌 후 데이터, 포스트 크래시 데이터가 아래와 같을 때요. 충격력과 충격량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18km/h고요.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값 시간이 250ms이었습니다. 즉 0.25초가 되겠죠. 그리고 측면 방향은요. 속도 변화량이 없고요. 측면 방향 속도 변화값 역시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EDR 사고 차량의 질량이요. 2000kg일 때요.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값이 18km/h였었고요. 그때 시간이 250ms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질량은 2000kg이었죠. 차량의 진행 방향 속도 변화는요.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것이 이 18km/h라는 이야기고요. 차량의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값 시간, 즉 이때 시간이요. 250ms이었으니까요. 나누기 1000 해줘야겠죠. 그래서 0.25초가 나왔습니다. 충격 시 감속도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겠죠. 가속도의 기본식이죠. A는 T분의 V-VI죠. 이 공식에서 가속도 기준 이항 정리한 거죠. V-VI가요. 18km/h였었고요. 그리고 시간은 0.25초였습니다. 그리고 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하면은요. 0.25분의 18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0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충격 시 감속도가 20m/s의 자승이고요. 그러면 충격력 우리가 구할 수 있죠. F는 마저. F는 MA입니다. 질량 M이 2000kg 있었고요. 가속도 A는요. 20m/s의 자승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000 곱하기 20이 되고요. 계산하시면은 4만 kg m/s의 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뉴턴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충격량 I입니다. I는 FT죠. F가 4만이었었고요. T는 0.25초였습니다. 그러면 4만 곱하기 0.25가 되겠네요. 계산하시면은요. 1000 뉴턴 세컨이 났습니다. 충격량은 1000 뉴턴 세컨입니다. 그리고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이것을 활용해서 또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MVE-MVI죠. 그래서 I는 MVE-MVI가 됩니다. 우변에 같은 M이 있으니까요. 같이 묶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MVE-VI가 됩니다. 질량 M이 2000kg이었고요. 그리고 VE-VI 속도 변화가 18km/h였습니다. 적용할 때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2000 곱하기 18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찬가지로 1000 뉴턴 세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격력, 충격량을 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엔 EDR을 활용한 충격력 작용 방향, 즉 PDOF 분석을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인 X축 기준으로 산출하겠습니다. 충격력의 작용 방향은요. X축과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속도 변화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PDOF는 세타 값이고요. 이 세타 값은 앞끝 탄젠트 진행 방향의 속도 변화분의 측면 방향의 속도의 변화입니다. X축, 이 진행 방향이고요. Y축은 측면 방향으로 했고요. 이때 속도 변화 데이터가 아래와 같다고 했을 때요. 충격력의 방향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의 속도 변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2, 그리고 맥스일 때가 마이너스 25였었고요. 그리고 측면 방향 속도 변화가요.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48, 그리고 맥스일 때가 마이너스 55였습니다.
충격력의 방향은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 식을 활용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맥스만 가지고 어떻게 산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PDOF 표시 방법입니다. X축 기준으로서 표시하겠습니다. 즉 X축이 진행 방향이고요. Y축이 측면 방향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세로축이 Y축, 가로축이 X축이었죠. 네, 이 부분은 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X축 기준이니까요. 이 X축에서 이 각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맥스 상황일 때요. 이 PDOF, X축 기준으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이 Y축은요.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보면은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X축이 될 것이고요. 이쪽 부분이 Y축이 됩니다. 세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탄젠트로 적용할 수 있겠죠. 즉 탄젠트 세타는요. X축분의 Y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타값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 세타값 기준으로 이항 정리하면은요. 탄젠트가 넘어가면서 아크탄젠트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값은요. 아크탄젠트 X축의 속도 변화분의 Y축의 속도 변화가 됩니다. X축의 속도 변화가 마이너스 25였었고요. Y축의 속도 변화가 마이너스 55였죠. 요정시키면은요.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25분의 마이너스 55가 나옵니다. 계산하시면은요. 65.56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맥스 상황일 때 PDOF를요. 이번에는 Y축 기준으로 산출해 보겠습니다. X축으로 했을 때는 65.56도였었죠. 그러면 X축과 Y축 간에는요.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90에서요. 65.56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4.44도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X축을 이렇게 옮기면은요. 여기가 X축이니까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Y축, 이쪽이 X축이 되니까요. 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요. Y축의 속도 변화분의 X축의 속도 변화가 될 것이고요. 그 세타 값은요. 아크탄젠트 Y축의 속도 변화분의 X축의 속도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Y축이 마이너스 55였었고요. X축이 마이너스 25였었죠. 적용시키면은요.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55분의 마이너스 25가 나왔습니다. 계산하시면요. 마찬가지로 24.44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다중충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EDR은요. 다중충돌, 즉 멀티크래시죠. 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충돌의 순서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요. 이 두 개의 표가 있는데요. 위의 표는요. 다중사고 횟수가 한 개 이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축에는요. 다중사고 횟수가 두 개의 이벤트로 되어 있죠. 즉 위의 거는요. 첫 번째 사고고요. 아래쪽은 두 번째 사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중사고 간격은 첫 번째니까 간격이 없겠죠. 0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에서의 다중사고 간격은요. 1500ms였습니다. 즉 1.5초가 되겠네요. 그리고 정상 기록 여부는요. 전부 다 S로 되었습니다. 즉 정상으로 기록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충돌 시 시동 스위치 작동 누적 횟수가 8510 그리고 정보 추출 시 시동 스위치 작동 누적 횟수가 8512로 두 개가 같습니다. 표 1은요. 다중사고 횟수값이 한 개 이벤트죠. 그래서 첫 번째 사고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표 2는요. 다중사고 횟수값이 두 개의 이벤트였죠. 그래서 두 번째 사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사고 간격이 1500ms이 나왔으니까요. 첫 번째 사고 후 1.5초 후에요. 두 번째 사고가 발생됐다는 것을 이 표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표 1과 2에서요. 정상 기록 여부 완료가 됐죠. S였죠. 그래서 EDR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량 결합 분석, 고의사고 분석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결합 분석은요. 에어백 안전벨트 제동장치, 타이어 등 각종 시스템이 EDR에 기록되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분석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고의사고, 운전자의 주장이 맞는지 분석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전 속도, 가속도 등의 기록을 활용해서요. 일부러 급가속 또는 급제동을 한 사고인지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운행 중 추락사고라고 운전자가 주장했을 때예요. 근데 EDR 분석 시 속도는 0km/h가 나왔고요. 그리고 엔진 회전수도 0rpm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도 오프 상태입니다. 즉 이 상태만 보면은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나타난 사고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럴 경우 운전자의 고의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요. 운전자가 차량을 밀어가지고 추락시킨 사고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